안녕하세요. 시와 책, 그리고 따뜻한 감성이 있는 이나읍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매일 등산을 하시는데 신발을 벗어두시고 맨발로 걸으시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 전 세계적으로 맨발 걷기가 유행 중이라더군요. 저는 아직 맨발 걷기는 시도해보지는 못했지만 코로나가 막 창궐하던 시절에 다니던 운동을 그만두고서 매일 운동장에 나가서 만보씩 2년 동안 걸었었어요. 처음엔 재택근무하느라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 답답해서 걷기 시작했는데 매일 나가서 걷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쇼폼이 지배하는 요즘 같은 세상에 영화나 드라마마저 10분 요약으로 볼 만큼 숨가쁘게 돌아가는데도 운동장에 나가면 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더라고요. 바쁜 일상에도 사람들이 걷는 행위를 열망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읽어드릴 책 걷기의 즐거움에서는 두 발을 번갈아 내딛는 단순한 행위이자 수단이자 목적 그 자체인 걷기는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 철학과 예술의 자극제가 되어왔고 현대인들에겐 가장 손쉬운 명상법이자 치유법이라고도 합니다. 어느 시대든 어떤 방식으로든 길 위에서 발을 떼어 걷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걷기에 매혹되어 있던 위대한 작가들이 길 위에서 써내려간 34편의 글 속에서 독자들은 자기만의 속도로 인생을 걷는 감각을 배울 수 있고 이 책을 덮고 나면 틀림없이 자기만의 걷기를 시작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해 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백록 장자크 루소 도보여행을 기록해두지 않은 게 가장 후회스럽다. 몇몇 흥미롭고도 사소한 일들이 내 기억에서 지워졌기 때문이다. 혼자 걸어서 여행할 때처럼 그렇게 내가 완전히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고 감히 표현하자면 그렇게 완전한 삶을 영위한 적도 그렇게 철저하게 나 자신이 되어본 적도 없었다. 걷기는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정신을 깨워주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나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 내 이성이 발동하려면 내 몸도 움직여야 한다. 걷다 보면 멋진 시골 풍경과 연이어 눈에 들어오는 상쾌한 모습과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하게 되고 입맛도 살고 건강도 챙길 수 있게 된다. 숙소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고 내가 묶여있는 것들을 떠올리는 모든 것에서 떨어져 있다는 점이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며 대담한 사고도 가능케 해준다.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나를 거대한 존재 속으로 밀어넣고는 내 상상에 맞게 존재의 모든 것을 고르고 묻고 내 마음대로 활용하게 된다. 내 마음 가는 대로 자연을 처리하면서 내 마음은 만나는 대상에 따라 움직인다.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을 따라해보기도 하고 같이 하나가 돼보기도 한다. 매혹적인 이미지에 둘러싸인 내 마음은 달콤한 감각에 취하게 된다.
이러한 감흥을 영원히 남기려고 어떤 색을 입혀 어떻게 그려볼까 생각하며 즐거워한다. 삶의 뒤안길에서 쓴 글에도 이러한 면이 드러난다고 한다. 아, 젊은 시절의 도보여행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머릿속에 그릴 수는 있으나 기록은 없는 그 당시의 도보여행. 왜 기록하지 않았느냐고 누군가 물으면 그런데 왜 기록해야 하는 거지?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즐겼던 것을 남들에게 알려주려고 그 매력을 잃어버릴 필요가 있을까? 실제로 도보여행을 하는 데 있어 내게 독자나 대중들 혹은 세상 사람들이 다 무엇란 말인가? 게다가 당시 내게 펜이나 종이, 잉크가 있기는 했나? 내가 만약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었다면 아마도 간직하고픈 생각이 아예 떠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어떤 생각이 떠오를지 예견할 수도 없다. 생각이란 내가 부른다고 오는 게 아니고 불현듯 떠오를 때 올 뿐이다. 나를 피해버리든가 아니면 때로 몰려와 물량과 수량으로 나를 압도해버릴 때도 있다. 하루에 10권을 기록한다고 해도 내 생각을 정리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내 생각을 기록할 시간을 낼 수 있단 말인가? 걷다가 멈추면 떠오르는 것은 그저 맛있는 저녁 식사 정도이고 다시 출발하면 매혹적인 산책길만 떠오른다. 문 앞에 새로운 낙원이 기다린다는 것만을 느끼며 어서 즐기고픈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한적한 시간. 존 클레어. 여유롭게 돌아다니다가 오래된 다리 난간에 기대어 아래 흐르는 냇물을 바라보는 걸 좋아한다. 잔물결은 짙은 녹색 잡초 사이로 흐르며 흥겨운 여행객처럼 떠들어댄다. 햇살은 다리 아치 위에서 춤을 추고 즐겁게 흐르는 물살에 시간을 맞춘다. 강둑에는 떨어진 꽃들이 자결하는 태양 아래에서 물을 찾으며 애타게 말라 죽고 있다. 늪은 물뚝에서 첨벙대던 가축이 튀긴 흙탕물이 이파리에 떨어지자 무척 반가워한다. 수중화는 흥청망청 물을 즐기며 자기 목 이상으로 물을 받고 있다. 세상도 마찬가지. 어떤 이는 노력하지만 얻는 게 없고 어떤 이는 제멋대로 살아도 풍족하다. 밤산책. 버지니아 울프. 소위 트레바일로 알려진 세인트 아이브스 서쪽 해안의 습곡지대를 찾는 여정에서 일행이 집으로 돌아갈 무렵 가을 황혼이 지고 있었다. 해질녘의 주위 경관은 아무런 말 없이 우리의 시선을 끌 정도로 뚜렷한 모습을 드러냈다. 어둠과 대서양의 파도를 마주하며 장엄한 모습의 해안 절벽이 줄지어 서 있었고 이들은 마치 다시 한번 먼 옛날부터 내려오는 명령에 따라 수행하는 자신들의 고결한 임무를 알고 있다는 듯 보였다. 안개 사이로 저 멀리서 황금빛 등대불이 번쩍이면서 거친 바위 형체들을 드러냈다. 늦은 저녁 시간이었지만 어스름한 가운데 걸어서 횡단해야 할 6, 7마일이나 되는 길이 겨우 시야에 들어올 정도였다.
우리는 주위 경관이 어두워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반 시간쯤 지나자 발 아래 길 모습이 안개 속에서 꿈틀대기 시작했고 발걸음마다 땅바닥 위를 걷는지 확인하기 위해 머뭇거릴 정도가 되었다. 몇 미터 앞을 지나가던 사람 모습이 잠시 머뭇대더니 마치 어두운 밤물결 속으로 빠져버린 듯 이내 그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목소리조차 저 멀리 바닥에서 다가오는 듯 들렸다. 신기한 것은 일행이 서로 근접해 걸으면서 즐거운 논쟁거리로 어둠을 물리치려 했지만 서로의 목소리가 점차 낯설게 들렸다는 점이고 가장 그럴싸하게 들리는 주장조차도 별반 주위의 반응을 끌어내지 못했고 얘기거리가 어둡고 우울한 장소에 걸맞은 화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침묵의 순간들이 자주 다가왔고 옆에 같이 걷던 사람조차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다. 일행들은 사방의 어둠이 엄습하는 것을 느끼면서 점차 어둠을 받아들이며 각자 걸어가기 시작했고 땅 위를 움직이는 몸뚱어리는 넉나간 듯 떠다니는 영혼과 분리된 듯 했다. 심지어 길조차 우리 뒤편으로 사라지게 되자 우리는 길의 흔적도 사라져버린 어둠의 밤바다를 몸으로 부딪히며 나아갔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는 이 표현을 대낮의 들판을 다시금 가로질러 나가야 하는 우리의 불확실한 행진에 써도 된다면 말이다. 땅이 분명히 바닥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따금 바닥을 발로 디뎌보는 편이 바람직할 정도였다. 눈과 귀는 완전히 봉인된 상태였고 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에 눌려서 아무런 감각 기능도 하지 못했다. 엄청난 노력 끝에야 저 아래로 불빛 몇 개가 겨우 눈에 들어올 정도였다. 하지만 낮에 보이던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 대 맞았을 때 눈앞에 보이는 별처럼 상상 속의 광경인지도 알 수 없었다. 저 멀리 계곡의 아련한 어둠 속에서 마치 떠있는 듯 보이는 불빛들이 분명 우리의 눈에 들어왔다. 눈으로 불빛을 확인하자 머리가 깨어나 불빛이 자리할 세상의 모습을 그려냈다. 분명히 저 아래로 언덕이, 그 밑에는 마을이,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길이 구불구불 나 있었다. 세상 모습을 그리는데 불빛 12개 정도면 충분한 셈이었다. 여정 가운데 가장 묘한 구간이 끝이 나자 이제 시야에 무언가 들어오면서 그 실물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이제 길도 눈에 들어오면서 편하게 앞으로 걸어가게 되었다. 낮 시간대 보았던 이들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벼랑간 우리 곁으로 불빛이 밝게 비치더니 점차 다가오는 마차 바퀴 소리가 들렸다. 마차 안에 한 남자 모습이 밝게 빛나더니 이내 불빛이 멀어지고 바퀴 소리도 사라져버렸다. 우리가 떠드는 소리 역시 그 남자에게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마치 무대 장면이 눈앞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듯 우리는 어느새 한 농가에 도착했다. 걸려있는 등불이 한 곳에 모여있는 가축이로 이따금씩 불빛을 비추고 있었고 어둠 속에 있던 우리 일행의 모습도 드러내주었다. 우리에게 저녁 인사를 건넨 한 농부의 목소리가 마치 억센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내듯 다시금 우리를 세상 기슭으로 끌어냈다. 두 걸음 정도 내딛자 우리는 다시금 짙게 몰려오는 어둠과 침묵 속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그러다가 마치 바다에 떠있는 돛담배의 불빛이 조용히 흘러다가오듯 또다시 불빛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언덕 꼭대기에서 목격했던 바로 그 불빛이었다. 고요한 가운데 마을 전체가 어둠을 이겨내려고 하는 듯 두 눈을 크게 뜨고 깨어있는 모습이었다. 담벼락에 기대 서 있는 사람들 모습도 보였다. 마치 창문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어둠 때문에 잠 못 이루다가 밖으로 나와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 같았다. 굽이치며 파도치는 엄청난 어둠의 물결 앞에서 등불이 내는 불빛은 얼마나 왜소하게 보이던지. 바다에 홀로 떠있는 조각배도 외로워 보이겠지만 황량한 대지에 닻을 내린 채 매일 밤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의 물결에 잠겨있는 이 작은 마을이야말로 진정 외롭다고 느껴졌다. 이제 이런 기이한 분위기에 익숙해지자 엄청난 평화로움과 아름다움이 눈에 띄었다. 마을 속 구체적 형체들의 환영과 기운이 밖에 떠다니는 듯 했고, 언덕이 있던 곳으로 구름 모습이 보였고, 집들 역시 불꽃 모습으로 눈에 들어왔다. 우리의 시선이 거친 실체 모습의 외관을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깊은 어둠 가운데서 새롭게 눈을 씻고 생기를 되찾게 된 것이다. 끝없이 다양한 모습을 한 대지는 모호한 공간 속으로 녹아들었고, 새롭게 생기를 찾아 예민해진 우리의 시야에는 담벼락도 너무 낮아 보였고 등불에 뿜어내는 빛도 성감처럼 너무나 눈부시게 다가왔다. 우리는 마치 새장에 갇혀 지내다가 이제야 해방되어 새롭게 날개짓을 하는 새와 같았다. 밤산책, 찰스 디킨스. 수년 전 불면증 때문에 연이어 여러 날을 밤이 새도록 나다닌 적이 있다. 만약 그냥 침대에 누워 이 불면증을 극복하려 했다면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었다가 이내 즉시 가볍게 털고 일어나 거리로 나가 한참을 걸어 다니다 동틀 무렵이면 녹초가 되어 돌아오곤 했는데 이러는 와중에 불면증을 극복했다. 이 기간에 나는 매우 초보적인 노숙자 경험을 통해 노숙자 생활을 알게 되었다. 밤을 지새우는 것이 나의 주 목적이었기에 나처럼 밤새 특별한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들과 공감할 수 있었다. 3월이라 눅눅한 날씨에 구름 끼고 추운 편이었다. 새벽 5시 반이 돼야 동이 트기에 내가 12시 반경에 길로 나서면 밤이 제법 길게 느껴졌다. 잠에 빠져들기 전 분주했던 거대한 도시가 이리저리 뒹구는 모습은 노숙자들이 제일 즐기는 순간 중 하나다. 이러한 분위기는 2시간 정도 지속된다. 마지막 술집들이 불을 끄고 술집 종업원들이 주정꾼들을 내몰 때가 되면 동행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여기저기 오갈 데 없는 마차와 사람들만 남게 된다. 운이 매우 좋은 경우 경찰의 경고 소리와 함께 사람들 싸우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눈요깃거리는 흔치 않다. 런던 시내에서 최악의 관리 수준을 보이는 헤이마켓은 예외다. 켄트가나 울드 켄트로를 따라서도 웬만해서는 야간의 정적이 깨지는 곳은 없다. 하지만 잠 못 이루는 런던 시민을 닮아서인지 런던 시내 여기저기에도 뒤척이는 움직임이 보인다. 사방이 고요해진 후 혹여 마차 한 대라도 지나가면 67명이 이를 뒤쫓아간다. 노숙자들의 시야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 마치 자석에 끌리듯 서로에게 이끌리는 모습도 들어온다. 노숙자들은 가게 문 앞에 술 취한 사람 하나가 비틀대며 나타나면
5분도 되지 않아 친구하자는 건지 아니면 한판 붙어보자는 건지 또 다른 주정꾼이 비틀대며 나타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가는 팔뚝에 부은 얼굴, 창백한 입술을 한 애주가 등 자주 보게 되는 주정뱅이들에게서 벗어나게 되면 흔치는 않지만 좀 더 나은 행색을 한 자들을 만나게 된다. 이들은 10중8구 꾀재재한 상복 차림을 하고 있다. 밤거리에서 벌어지는 일은 낮 시간에도 그러하듯이 우연히 이 구역으로 들어오게 된 평범한 사람조차 술을 마시게끔 만드는 듯 보인다. 잠들지 않고 늦게까지 남아있는 파이나 뜨거운 감자를 파는 곳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마지막 불빛마저 가물대며 사라지면 런던 시내는 휴식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노숙인들은 어디 동행자가 없는지, 불 켜진 곳은 없는지, 뭔가 움직이는 자취는 없는지, 누구라도 일어나 있는 이는 없는지, 아니 그저 잠에서 깨어있는 이라도 있는지 보려고 불 켜진 창문을 찾아 두리번거리게 된다. 비가 흩뿌리는 가운데 노숙자들은 끝없이 얼키설키 연결된 거리를 걷고 또 걷는다. 여기저기 길 모퉁이에서 대화를 나누는 경찰이나 범인을 쫓는 형사들 모습 외에 눈에 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흔치는 않지만 몇 야드 정도 앞에서 은밀하게 문 밖으로 머리를 내민 사람들이 눈에 띄곤 하는데 이들은 꼿꼿하게 선 자세로 문 앞 그림자에 숨어 쳐다보곤 한다. 하지만 분명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아닌 게 분명하다. 야밤에 걸맞은 섬뜩한 적막감 속에서 마치 이끌리듯 노숙자와 이 사람들은 아무런 말도 섞지 않은 채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를 훑어보곤 한다. 창틀과 벽돌담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파이프와 홈통에서 물이 콸콸 넘치면 워털루 다리로 이어지는 돌 포장길 위로 노숙자의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들은 통행료 징수인들에게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그가 집힌 횃불을 바라보는 것이 반페니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한다. 통행료 징수인의 훌륭한 횃불과 큼지막한 코트, 그리고 양모 목도리를 보는 것은 이들에게 마음 편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징수인이 철제 책상에 반페니 동전을 땡그랑하며 떨어뜨릴 때 마치 온갖 슬픈 생각으로 가득 찬 밤을 견뎌내고 동이 트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잠에서 깨어난 듯한 더할 나위 없는 상쾌함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 안녕하세요. 시와 책, 그리고 따뜻한 감성이 있는 이나읍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매일 등산을 하시는데 신발을 벗어두시고 맨발로 걸으시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 전 세계적으로 맨발 걷기가 유행 중이라더군요. 저는 아직 맨발 걷기는 시도해보지는 못했지만 코로나가 막 창궐하던 시절에 다니던 운동을 그만두고서 매일 운동장에 나가서 만보씩 2년 동안 걸었었어요. 처음엔 재택근무하느라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 답답해서 걷기 시작했는데 매일 나가서 걷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쇼폼이 지배하는 요즘 같은 세상에 영화나 드라마마저 10분 요약으로 볼 만큼 숨가쁘게 돌아가는데도 운동장에 나가면 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더라고요. 바쁜 일상에도 사람들이 걷는 행위를 열망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읽어드릴 책 걷기의 즐거움에서는 두 발을 번갈아 내딛는 단순한 행위이자 수단이자 목적 그 자체인 걷기는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 철학과 예술의 자극제가 되어왔고 현대인들에겐 가장 손쉬운 명상법이자 치유법이라고도 합니다. 어느 시대든 어떤 방식으로든 길 위에서 발을 떼어 걷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걷기에 매혹되어 있던 위대한 작가들이 길 위에서 써내려간 34편의 글 속에서 독자들은 자기만의 속도로 인생을 걷는 감각을 배울 수 있고 이 책을 덮고 나면 틀림없이 자기만의 걷기를 시작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해 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백록 장자크 루소 도보여행을 기록해두지 않은 게 가장 후회스럽다. 몇몇 흥미롭고도 사소한 일들이 내 기억에서 지워졌기 때문이다. 혼자 걸어서 여행할 때처럼 그렇게 내가 완전히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고, 감히 표현하자면 그렇게 완전한 삶을 영위한 적도 그렇게 철저하게 나 자신이 되어본 적도 없었다. 걷기는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정신을 깨워주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나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 내 이성이 발동하려면 내 몸도 움직여야 한다. 걷다 보면 멋진 시골 풍경과 연이어 눈에 들어오는 상쾌한 모습과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하게 되고 입맛도 살고 건강도 챙길 수 있게 된다. 숙소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고 내가 묶여있는 것들을 떠올리는 모든 것에서 떨어져 있다는 점이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며 대담한 사고도 가능케 해준다.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나를 거대한 존재 속으로 밀어넣고는 내 상상에 맞게 존재의 모든 것을 고르고 묻고 내 마음대로 활용하게 된다. 내 마음 가는 대로 자연을 처리하면서 내 마음은 만나는 대상에 따라 움직인다.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을 따라해보기도 하고 같이 하나가 돼보기도 한다. 매혹적인 이미지에 둘러싸인 내 마음은 달콤한 감각에 취하게 된다. 이러한 감흥을 영원히 남기려고 어떤 색을 입혀 어떻게 그려볼까 생각하며 즐거워한다. 삶의 뒤안길에서 쓴 글에도 이러한 면이 드러난다고 한다. 아, 젊은 시절의 도보여행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머릿속에 그릴 수는 있으나 기록은 없는 그 당시의 도보여행. 왜 기록하지 않았느냐고 누군가 물으면 그런데 왜 기록해야 하는 거지?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즐겼던 것을 남들에게 알려주려고 그 매력을 잃어버릴 필요가 있을까? 실제로 도보여행을 하는 데 있어 내게 독자나 대중들 혹은 세상 사람들이 다 무엇란 말인가?
게다가 당시 내게 펜이나 종이, 잉크가 있기는 했나? 내가 만약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었다면 아마도 간직하고픈 생각이 아예 떠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어떤 생각이 떠오를지 예견할 수도 없다. 생각이란 내가 부른다고 오는 게 아니고 불현듯 떠오를 때 올 뿐이다. 나를 피해버리든가 아니면 때로 몰려와 물량과 수량으로 나를 압도해버릴 때도 있다. 하루에 10권을 기록한다고 해도 내 생각을 정리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내 생각을 기록할 시간을 낼 수 있단 말인가? 걷다가 멈추면 떠오르는 것은 그저 맛있는 저녁 식사 정도이고 다시 출발하면 매혹적인 산책길만 떠오른다. 문 앞에 새로운 낙원이 기다린다는 것만을 느끼며 어서 즐기고픈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한적한 시간, 존 클레어. 여유롭게 돌아다니다가 오래된 다리 난간에 기대어 아래 흐르는 냇물을 바라보는 걸 좋아한다. 잔물결은 짙은 녹색 잡초 사이로 흐르며 흥겨운 여행객처럼 떠들어댄다. 햇살은 다리 아치 위에서 춤을 추고 즐겁게 흐르는 물살에 시간을 맞춘다. 강둑에는 떨어진 꽃들이 자결하는 태양 아래에서 물을 찾으며 애타게 말라 죽고 있다. 늪은 물뚝에서 첨벙대던 가축이 튀긴 흙탕물이 이파리에 떨어지자 무척 반가워한다. 수중화는 흥청망청 물을 즐기며 자기 목 이상으로 물을 받고 있다. 세상도 마찬가지. 어떤 이는 노력하지만 얻는 게 없고 어떤 이는 제멋대로 살아도 풍족하다. 밤산책, 버지니아 울프. 소위 트레바일로 알려진 세인트 아이브스 서쪽 해안의 습곡지대를 찾는 여정에서 일행이 집으로 돌아갈 무렵 가을 황혼이 지고 있었다. 해질녘의 주위 경관은 아무런 말 없이 우리의 시선을 끌 정도로 뚜렷한 모습을 드러냈다. 어둠과 대서양의 파도를 마주하며 장엄한 모습의 해안 절벽이 줄지어 서 있었고 이들은 마치 다시 한번 먼 옛날부터 내려오는 명령에 따라 수행하는 자신들의 고결한 임무를 알고 있다는 듯 보였다. 안개 사이로 저 멀리서 황금빛 등대불이 번쩍이면서 거친 바위 형체들을 드러냈다. 늦은 저녁 시간이었지만 어스름한 가운데 걸어서 횡단해야 할 6, 7마일이나 되는 길이 겨우 시야에 들어올 정도였다. 우리는 주위 경관이 어두워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반시간쯤 지나자 발 아래 길 모습이 안개 속에서 꿈틀대기 시작했고 발걸음마다 땅바닥 위를 걷는지 확인하기 위해 머뭇거릴 정도가 되었다. 몇 미터 앞을 지나가던 사람 모습이 잠시 머뭇대더니 마치 어두운 밤물결 속으로 빠져버린 듯 이내 그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목소리조차 저 멀리 바닥에서 다가오는 듯 들렸다. 신기한 것은 일행이 서로 근접해 걸으면서 즐거운 논쟁거리로 어둠을 물리치려 했지만 서로의 목소리가 점차 낯설게 들렸다는 점이고 가장 그럴싸하게 들리는 주장조차도 별반 주위의 반응을 끌어내지 못했고
얘기거리가 어둡고 우울한 장소에 걸맞은 화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침묵의 순간들이 자주 다가왔고 옆에 같이 걷던 사람조차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다. 일행들은 사방의 어둠이 엄습하는 것을 느끼면서 점차 어둠을 받아들이며 각자 걸어가기 시작했고 땅 위를 움직이는 몸뚱어리는 넉나간 듯 떠다니는 영혼과 분리된 듯 했다. 심지어 길조차 우리 뒤편으로 사라지게 되자 우리는 길의 흔적도 사라져버린 어둠의 밤바다를 몸으로 부딪히며 나아갔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는 이 표현을 대낮의 들판을 다시금 가로질러 나가야 하는 우리의 불확실한 행진에 써도 된다면 말이다. 땅이 분명히 바닥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따금 바닥을 발로 디뎌보는 편이 바람직할 정도였다. 눈과 귀는 완전히 봉인된 상태였고 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에 눌려서 아무런 감각 기능도 하지 못했다. 엄청난 노력 끝에야 저 아래로 불빛 몇 개가 겨우 눈에 들어올 정도였다. 하지만 낮에 보이던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 대 맞았을 때 눈앞에 보이는 별처럼 상상 속의 광경인지도 알 수 없었다. 저 멀리 계곡의 아련한 어둠 속에서 마치 떠있는 듯 보이는 불빛들이 분명 우리의 눈에 들어왔다. 눈으로 불빛을 확인하자 머리가 깨어나 불빛이 자리할 세상의 모습을 그려냈다. 분명히 저 아래로 언덕이, 그 밑에는 마을이,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길이 구불구불 나 있었다. 세상 모습을 그리는데 불빛 12개 정도면 충분한 셈이었다. 여정 가운데 가장 묘한 구간이 끝이 나자 이제 시야에 무언가 들어오면서 그 실물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이제 길도 눈에 들어오면서 편하게 앞으로 걸어가게 되었다. 낮 시간대 보았던 이들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벼랑간 우리 곁으로 불빛이 밝게 비치더니 점차 다가오는 마차 바퀴 소리가 들렸다. 마차 안에 한 남자 모습이 밝게 빛나더니 이내 불빛이 멀어지고 바퀴 소리도 사라져버렸다. 우리가 떠드는 소리 역시 그 남자에게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마치 무대 장면이 눈앞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듯 우리는 어느새 한 농가에 도착했다. 걸려있는 등불이 한 곳에 모여있는 가축이로 이따금씩 불빛을 비추고 있었고 어둠 속에 있던 우리 일행의 모습도 드러내주었다. 우리에게 저녁 인사를 건넨 한 농부의 목소리가 마치 억센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내듯 다시금 우리를 세상 기슭으로 끌어냈다. 두 걸음 정도 내딛자 우리는 다시금 짙게 몰려오는 어둠과 침묵 속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그러다가 마치 바다에 떠있는 돛담배의 불빛이 조용히 흘러다가오듯 또다시 불빛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언덕 꼭대기에서 목격했던 바로 그 불빛이었다. 고요한 가운데 마을 전체가 어둠을 이겨내려고 하는 듯 두 눈을 크게 뜨고 깨어있는 모습이었다. 담벼락에 기대 서 있는 사람들 모습도 보였다. 마치 창문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어둠 때문에 잠 못 이루다가 밖으로 나와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 같았다. 굽이치며 파도치는 엄청난 어둠의 물결 앞에서 등불이 내는 불빛은 얼마나 왜소하게 보이던지. 바다에 홀로 떠있는 조각배도 외로워 보이겠지만 황량한 대지에 닻을 내린 채
매일 밤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의 물결에 잠겨 있는 이 작은 마을이야말로 진정 외롭다고 느껴졌다. 이제 이런 기이한 분위기에 익숙해지자 엄청난 평화로움과 아름다움이 눈에 띄었다. 마을 속 구체적 형체들의 환영과 기운이 밖에 떠다니는 듯했고, 언덕이 있던 곳으로 구름 모습이 보였고, 집들 역시 불꽃 모습으로 눈에 들어왔다. 우리의 시선이 거친 실체 모습의 외관을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깊은 어둠 가운데서 새롭게 눈을 씻고 생기를 되찾게 된 것이다. 끝없이 다양한 모습을 한 대지는 모호한 공간 속으로 녹아들었고, 새롭게 생기를 찾아 예민해진 우리의 시야에는 담벼락도 너무 낮아 보였고, 등불에 뿜어내는 빛도 성감처럼 너무나 눈부시게 다가왔다. 우리는 마치 새장에 갇혀 지내다가 이제야 해방되어 새롭게 날개짓을 하는 새와 같았다. 밤산책, 찰스 디킨스. 수년 전 불면증 때문에 연이어 여러 날을 밤이 새도록 나다닌 적이 있다. 만약 그냥 침대에 누워 이 불면증을 극복하려 했다면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었다가 이내 즉시 가볍게 털고 일어나 거리로 나가 한참을 걸어 다니다 동틀 무렵이면 녹초가 되어 돌아오곤 했는데, 이러는 와중에 불면증을 극복했다. 이 기간에 나는 매우 초보적인 노숙자 경험을 통해 노숙자 생활을 알게 되었다. 밤을 지새우는 것이 나의 주 목적이었기에 나처럼 밤새 특별한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들과 공감할 수 있었다. 3월이라 눅눅한 날씨에 구름 끼고 추운 편이었다. 새벽 5시 반이 돼야 동이 트기에 내가 12시 반경에 길로 나서면 밤이 제법 길게 느껴졌다. 잠에 빠져들기 전 분주했던 거대한 도시가 이리저리 뒹구는 모습은 노숙자들이 제일 즐기는 순간 중 하나다. 이러한 분위기는 2시간 정도 지속된다. 마지막 술집들이 불을 끄고 술집 종업원들이 주정꾼들을 내몰 때가 되면 동행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여기저기 오갈 데 없는 마차와 사람들만 남게 된다. 운이 매우 좋은 경우 경찰의 경고 소리와 함께 사람들 싸우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눈요깃거리는 흔치 않다. 런던 시내에서 최악의 관리 수준을 보이는 헤이마켓은 예외다. 켄트가나 울드 켄트로를 따라서도 웬만해서는 야간의 정적이 깨지는 곳은 없다. 하지만 잠 못 이루는 런던 시민을 닮아서인지 런던 시내 여기저기에도 뒤척이는 움직임이 보인다. 사방이 고요해진 후 혹여 마차 한 대라도 지나가면 6-7명이 이를 뒤쫓아간다. 노숙자들의 시야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 마치 자석에 끌리듯 서로에게 이끌리는 모습도 들어온다. 노숙자들은 가게 문 앞에 술 취한 사람 하나가 비틀대며 나타나면 5분도 되지 않아 친구하자는 건지 아니면 한판 붙어보자는 건지 또 다른 주정꾼이 비틀대며 나타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가는 팔뚝에 부은 얼굴, 창백한 입술을 한 애주가 등 자주 보게 되는 주정뱅이들에게서 벗어나게 되면 흔치는 않지만 좀 더 나은 행색을 한 자들을 만나게 된다. 이들은 10중팔구 꾀재재한 상복 차림을 하고 있다. 밤거리에서 벌어지는 일은 낮 시간에도 그러하듯이 우연히 이 구역으로 들어오게 된 평범한 사람조차 술을 마시게끔 만드는 듯 보인다.
잠들지 않고 늦게까지 남아있는 파이나 뜨거운 감자를 파는 곳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마지막 불빛마저 가물대며 사라지면 런던 시내는 휴식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노숙인들은 어디 동행자가 없는지, 불 켜진 곳은 없는지, 뭔가 움직이는 자취는 없는지, 누구라도 일어나 있는 이는 없는지, 아니, 그저 잠에서 깨어있는 이라도 있는지 보려고 불 켜진 창문을 찾아 두리번거리게 된다. 비가 흩뿌리는 가운데 노숙자들은 끝없이 얼키설키 연결된 거리를 걷고 또 걷는다. 여기저기 길 모퉁이에서 대화를 나누는 경찰이나 범인을 쫓는 형사들 모습 외에 눈에 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흔치는 않지만 몇 야드 정도 앞에서 은밀하게 문 밖으로 머리를 내민 사람들이 눈에 띄곤 하는데 이들은 꼿꼿하게 선 자세로 문 앞 그림자에 숨어 쳐다보곤 한다. 하지만 분명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아닌 게 분명하다. 야밤에 걸맞은 섬뜩한 적막감 속에서 마치 이끌리듯 노숙자와 이 사람들은 아무런 말도 섞지 않은 채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를 훑어보곤 한다. 창틀과 벽돌담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파이프와 홈통에서 물이 콸콸 넘치면 워털루 다리로 이어지는 돌 포장길 위로 노숙자의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들은 통행료 징수인들에게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그가 집힌 횃불을 바라보는 것이 반페니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한다. 통행료 징수인의 훌륭한 횃불과 큼지막한 코트, 그리고 양모 목도리를 보는 것은 이들에게 마음 편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징수인이 철제 책상에 반페니 동전을 땡그랑하며 떨어뜨릴 때 마치 온갖 슬픈 생각으로 가득 찬 밤을 견뎌내고 동이 트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잠에서 깨어난 듯한 더할 나위 없는 상쾌함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